16강, 17강의 내용 중에서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또 강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6강 중에 그 편각이 0이 아닐 때 주양을 읽는 방법하고 17강에서 우리가 지질도 이용해서 단면도 그리는 걸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경사각 구하는 내용 중에 그 삼각함수 표를 이용해서 경사각을 알아내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주양을 이제 읽을 때 편각이 0이 아닐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주양을 읽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클리노미터입니다. 클리노미터, 그러니까 지층의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바깥쪽에 있는 눈금은 여기 있는 대로 어디였지? 여기 주양을 읽을 때 이제 사용하는 눈금이고 검정색 배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주양을 읽을 때는 이제 주양 자침, 나침반 바늘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사 읽을 때는 안쪽에 있는 작은 눈금 이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경사추를 이용해서 경사의 각을 읽어주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봤는데 그 주양을 측정하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층, 기울어진 지층면에 수평면을 이렇게 대고 이 수평면과 지층면 사이의 교선, 요선이 되는 거죠. 요선이 바로 주양선이 됩니다. 주양선. 그래서 이 수평면을 바로 클리노미터가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런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클리노미터가 이렇게 긴 면이 이제 지층면에 닿았기 때문에 요 선이 바로 주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주양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나침반 바늘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가 요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양을 얘기할 때는 기준이 항상 지리상의 북쪽인 진북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진북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진북에서 주양선이 몇 도 돌아간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양을 읽었습니다. 자, 사실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진북이 아니라 자북입니다. 자북. 그러니까 자기장의 북극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자북인데 이 자북의 방향이 진북 방향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지역의 편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편각이 0이다. 이제 편각이 0이라는 얘기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자북 방향이 진북 방향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편각이 0이란 말은. 자, 그 상황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즉 이게 진북 방향. 근데 사실은 자북 방향인 거죠. 하지만 편각이 0이기 때문에 이게 진북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각이 0인 경우에는 자북 방향과 진북 방향이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주양선은 바로 이 선이 주양선이죠. 이 선. 그래서 이 선과 나란한 게 여기선 이렇게 NS를 연결하는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호 NS를 연결하는 선. 그래서 진북 방향에 대해서 나침반이 그러니까 주양선이 이렇게 동쪽으로 30도 돌아가 있기 때문에 주양은 이렇게 읽는다. 눈금에서는 이 나침반의 빨간색 부분이 N과 E 사이에 있고 요 각이별이 30도가 되기 때문에 주양 N 30도 E 이렇게 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편각이 0 그러니까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북이지만 편각이 0이기 때문에 진북과 같은 그런 조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프린트에서 우리가 본 내용인데요. 그 수업 시간에 나눠준 학습지.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주양각을 읽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여기가 이제 N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N이고 이쪽 E 여기가 E죠. E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침반에 검정색으로 표시한 게 빨간색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북쪽을 가리키는 방향이 되죠. 나침반에서. 그래서 눈금 읽을 때는 N과 E 사이에 있고 그때 돌아간 각이 요만큼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여기 큰 눈금.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니까 30도. 그러니까 N 30도 이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각이 0일 때 그러니까 나침반이 사실은 자북을 가리키지만 이게 진북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를 진북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주양을 읽어준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빨간색 선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사실은 자북이지만 편각이 0이기 때문에 진북과 똑같다. 그래서 이게 진북이 되는 거고 이게 주향선이 되는 겁니다. 주향선.
그래서 진북에 대해서 동쪽으로 30도 돌아갔다.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봅시다. 이 지역의 평각이 0이 아니라 서평각 10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먼저 서평각은 여러분이 그 중간고사 때 범위 내용이라, 자, 근데 이번 시험에도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서평각의 의미는 뭐냐면, 자, 여기 아이고 꼬불꼬불한데, 자, 진북 여기 있다고 합시다. 진북. 자, 진북은 지리상의 북쪽이라서 이쪽이라고 합시다. 가정을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평각 10도라고 하는 거는 나침반이 진북을 가리키지 않고 자북을 가리킨다는 거죠. 근데 서평각이란 얘기는 진북에 대해서 나침반이 서쪽으로 10도 돌아간 이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서평각 10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동평각 5도라고 한다면 진북에 대해서 나침반이 동쪽, 이쪽을 가리키겠죠. 동쪽으로 한 5도 정도 돌아간 이 방향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서평각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진북에 대해서 얼만큼 원쪽으로 돌아갔냐, 그것을 우리가 편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눈금을 읽을 때, 이 클리노미터의 이제 주향을 읽을 때 만약에 서평각 10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주향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자, 여기 노란색 부분에 보세요. 먼저 그 지역의 편각을 이용해서 진북을 찾아줍니다. 진북. 왜냐하면 그 주향을 읽을 때는 진북 방향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편각을 이용해서 진북을 찾아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찾은 진북을 기준으로 주향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먼저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은 사실은 자북입니다. 아이고 없었다 하고, 자, 나침반이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사실은 자북인 거죠. 자북.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냐면 자북의 방향입니다. 자북. 이번에는 편각 0이 아니기 때문에 자북이 진북이랑 다른 거죠. 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 서평각 10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나침반 바늘이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10도 돌아갔다는 겁니다. 서평각은. 그래서 진북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북 방향에 대해서 나침반 바늘이 10도 서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EW는 주향을 읽을 때만 쓰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동사한복을 얘기할 때는 이거를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인 방위표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이면 여기가 남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서 여기가 동, 서, 그 다음에 남, 북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북, 그죠? 서평각 10도라는 거는 진북이 이쪽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진북 방향에 대해서 나침반이 10도 이쪽으로 돌아가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북은 이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향선은 뭐냐면 주향선은 바로 요게 주향선인 거죠. 그러니까 클리노미터에서 N과 S를 연결한 선이 주향선하고 나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향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진북을 기준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북 방향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 각이 바로 주향각에 해당됩니다. 주향각. 그러니까 진북에 대해서 동쪽으로 20도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향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진북에 대해서 20도 돌아갔어 동쪽으로. 요게 편각을 이용해서 고쳐준, 그러니까 제대로 읽은 이 지역의 주향각이 되는 겁니다. 주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편각을 이용해서 먼저 진북을 찾아줘야 합니다. 서평각 10도로 했기 때문에 진북에 대해서 나침반은 10도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쪽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을 잘 기억해 주시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방향하고 편각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진북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북 방향 찾았으면 거기를 기준으로 주향, 그리고 NS를 연결한 파란 선의 주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각을 바로 읽어주시면 그 지역의 주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하나 찾아서 풀어보시면 더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7강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지층의 경사각. 수업 시간에 한 거는 경사각이 45도, 그죠? 요거밖에 안 했었는데, 만약에 45도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삼각함수표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나눠준 프린트 학습지 쪽 수업시간에 나눠준 거 17강 괄호 1번이라고 된 그 프린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먼저 단면도를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점선에 대해서 이제 땅을 자른다고 가정할 때 이 점선에서 등고선, 점선으로 된 등고선,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 이제 각각 고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쫙 이어주면 이제 지형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되는 거는 지층 경계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진 지층 경계선에 있는 주양선 이용해서 지층의 경계를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요 주양선은 고도가 500m 등고선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고도가 500, 여기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요 주양선은 고도가 400m랑 400m 등고선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요 점에서 쭉 내려와서 400m까지. 그래서 출발점은 여기 쫙 이어지면 이제 지층의 경계가 나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단면을 우리가 그렸었습니다. 자, 색깔을 입혔는데요. 녹색 주양선은 이제 B하고 C 경계,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고, 요 사이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됩니다. 지층이. 그래서 이 지층 경계선은 B하고 C 사이 경계이기 때문에 녹색 주양선하고 빨간색 주양선은 이 CB 경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라인에. 그래서 얘는 고도가 500에 있는 거고요. 빨간색 주양선은 고도 400짜리죠. 그래서 400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요 지층의 경계가 45도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이제 높이차, 이 주양선의 높이차는 100m고 500m, 400m고 그 다음에 주양선의 수평거리 요게 이렇게 딱 이제 이게 최단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기울어졌긴 했지만 이게 100m로 합시다. 100m. 그러면 얘도 100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m, 100m. 그래서 얘는 그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1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세타 값은 45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간단한 이제 뭐 내용이라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직각이고요. 요 높이는 뭐냐면 두 주양선의 높이차입니다. 각각 500m, 400m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높이차는 100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거리는 지도에 나오는 요걸 참고하면 됩니다. 요거 약간 삐딱하긴 한데 이렇게 나란하다 가정하고요. 얘도 100m. 그래서 이제 요 각이 바로 45도. 요게 바로 경사각이 되는 거죠. 자,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경사각 세타라고 할 때 그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a분의 b한 값이 바로 탄젠트 세타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중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삼각함수 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세타 값은 a분의 b. 그래서 우리가 a 값을 알고 b 값을 알면 요 세타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앞에서는 이제 A도 100, B도 100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1이 나와서 이제 세타가 45도가 됐는데, 만약에 숫자를 다르게 해봅시다. 자, 높이차는 B는 요거 100m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높이차는 요거기 때문에 여전히 100이라고 하고, 만약에 지도에 봤더니 이 두 주양선의 수평거리가 100m가 아니라 60m라고 합시다. 60m.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약입니다. 약 1.66 666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 반올림해서 1.67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도냐?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값이 1.67이면은 이 세타가 얼마가 되냐? 이건 우리가 계산기가 없으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표를 우리가 이용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까 계산한 거 탄젠트 세타 값 A는 요거 수평거리, B는 높이차. 근데 A가 이제 60m. 요거는 그 지질도 평면, 그러니까 지도죠, 지도. 거기에 있는 값을 이제 세워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약 0.67이 나왔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 값이 1.67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그럼 세타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찾냐고 그건데요. 자, 옆에 있는 표가 삼각함수표입니다. 삼각함수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도는 0도부터 쭉 해가지고 90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탄젠트 세타 값이 1.67이죠. 그러면 여기에 탄젠트니까 이걸 봐야지. 탄젠트 세타 값이 1.67인 거. 제일 가까운 거 찾으면 되겠죠. 1.66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대략 갖다 치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 값이 1.66이면 그때 세타 값은 얼마야? 아, 59도야. 그러면 이 경사각이 바로 대략 59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삼각함수표에서 먼저
탄젠트를 이용할 거니까 탄젠트 값이 세타 값이 우리가 계산한 1.67 요거 제일 가까운 거 찾아주면 됩니다. 1.66 있네. 그럼 요게 세타가 얼마야? 그러면 59도짜리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경사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표를 이용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만약에 뭐 사인이나 코사인을 뭐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뭐 사인이다 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 값이 예를 들어서 뭐 0.87이 나왔어. 그럼 세타가 얼마야? 라고 할 때는 0.87 찾아주면 되겠죠. 0.87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건 세타 60도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